네, 오늘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격 요건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게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이게 서민형이다 보니까요. 네. 부부 합산으로 1주택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한 8,500만 원 이하인 그 가구에 대해서 이제 그 자격이 부여되고 있고요. 단 네. 이제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라든가 두 자녀 이상 가구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1억 원까지도 이제 좀 이제 확대 적용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요. 9억 원이면 대개 이제 종부세 이제 적용 대상 이제 그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 그걸 이제 그 설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조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걸 운용한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은 추가 금리 혜택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서 예금을 가입한다든가 할 경우에 네. 금리 이제 그러니까 그 인건비 절약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 혜택을 주듯이요. 이것도 한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규모가 약 20조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신청 수요가 이걸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네. 이제 20조 원까지 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초과됐을 경우에 좀 늘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단 선착순 배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자랑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예. 일각에서는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문제는 형평성 문제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지금 얘기인데요. 네. 신규 대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택시장 그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 대출 억제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대출자한테까지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주택시장 그 억제 대책, 과열 억제 대책하고 이제 상반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거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금리가 장기간 적용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자한테까지 적용해 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배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주택 보유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데 반해서 무주택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안심전환 대출은요, 유주택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비용 부담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네. 가계부채의 질의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대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유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보다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5년도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도 반응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때는 가장 큰 차이가요. 그때는 이금융권은 자격에서 배제했었습니다. 신청 자격에서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금융권 배제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금융권 이용자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정책 금융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배제했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금융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 볼 때요. 이게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것이 이게 장기 고정 분할 상환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주택 보유 대출자들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는 직장을 유지한다는 것을 사실 전제로 이게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자리가 단기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 분할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그러니까 직장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아니면 지금 뭐 40대인 경우들은 지금 한 10년 정도뿐이 그러니까 직장을 생활을 할 가능성이 없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예.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신청을 좀 이제 기피할 가능성도 있고요. 당시에도 2015년도에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2019년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로 인해서는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주택 거래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리가 지금 인하 추세다 보니까요.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서 어쨌든 금융 당국에서 거기에 따른 이제 혜택을 좀 이제 이 대출자들한테 돌려주는 것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부담 완화의 목적이 저는 있다고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주택 거래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인하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또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선택 방식을 바꿨을 때는 결국은 이제 더 나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네. 1.2% 정도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을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지금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고요. 은행권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더 낮추는데 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러니까 뭐 1%대 초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기준금리가요. 그랬을 네. 경우에는 대출금리도 그러니까 2% 초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대출자들은 지금 그 2% 전후로 형성되고 있는데 2%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